그러니까 5번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번 듣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어렵고 쉽고가 아닌 거고요. 예. 자, 이제 책 가시죠. 책의 207쪽입니다. 그러니까 책의 207쪽이요. 그러니까 02번 개발계획. 그러니까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 첫 번째 계획, 개발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죠. 그러니까 큰 네모 1번 개발계획 수립권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표시요. 지정권자가 그러니까 개발사업 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출판 보시죠. 그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튼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결정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지정하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시대, 국토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죠. 그러니까 네모 2번 수립시기, 양보 1번 원칙. 그러니까 본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표시요.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괄호 포함해서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표시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괄호 이어서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출발 보시죠. 구역을 지정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러니까 쏘는 말이요. 그러니까 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된다. 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양권 2번 예외. 그러니까 보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다음 1부터 5까지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와 6의 경우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표시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 표시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출판요. 여기는 구역 기습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절차를 밟는 거죠. 구역을 지정한 후에 절차를 밟는다. 구역을 지정한 후에 계획을 수립한다. 박스에 동그라미 1, 2, 3 묶으시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자연 녹지 표시요. 녹지 지역과 2번 생산 녹지 표시요. 녹지 지역과 동그라미 3번 도시지역 외 표시요. 도시지역 외가 있는데 도시지역 외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땅 4가지 뭐가 있어요? 도관농자가 있죠. 도시지역이 아닌 땅이니까 관농자 쓰시고요. 관농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부전지역 동그라미 4번은 장관끼리 협의하는 거니까 거리 아니고요. 동그라미 5번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 표시요. 주거지역 상업 표시요. 상업지역 공업 표시요. 공업지역 면적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표시요.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 개발계획을 공모 표시요. 공모하는 경우 성격이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에다가 그러니까 공개 모집 쓰시고 그 아래다가 세종 쓰시고 그러니까 공모로 진행한 거는 세종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공모부터 끊어서 얘기 드리면 그러니까 공개 모집 자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3월달쯤인가요? 그러니까 신문마다 무슨 신춘문예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좀 관심이 덜합니다만 옛날만 해도 큰 거리였습니다. 무슨 시 쓰고 단편 소설 써서 내면 누구 그러니까 당선해서 소설가 시인으로 등단도 하고 신문에 실어주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11월 9일은 당연히 무슨 날이겠어요? 119의 날이죠. 소방의 날이요. 그래서 포스터들 다 냈잖아요. 초등학교 때요. 물감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포스터 써서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불길이 야금야금 악마와 같은 불길이 우리 집을 잡아먹으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면 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거에서요. 그러니까 좋은 거, 그러니까 누가 아무튼 멋지게 잘 써내서 1등하면 소방청장이 이제 공책 5권 주고 그 교장 선생님이 대신 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공개 모집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종의 멋진 신도시를 만들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멋진 설계 안 내보세요. 당선되면 상금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당선되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당선되면 사업 시행권도 주겠다. 세계에서 눈이 벌게서 달라들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어느 한 명을 당선자로 하진 않고 5명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출판 보시죠. 여기에 멋진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니 멋진 안을 내보세요. 위치를 당연히 정해야죠. 위치도 없이 그냥 설계안 내보세요. 뭔 설계안인데 그냥 신도시. 그 동네는 어떻게 생겼는데 그건 안 정했고 그냥 신도시 모양만 내봐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당연히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 묶으시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 묶어서 이게 녹관농자인 거죠. 동그라미 1, 2번에 녹지지역과 동그라미 3번에 관농자입니다. 그러니까 녹관농자인데 그러니까 어디는 그러니까 아무튼 녹관농자만 쓰시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옆 끝에다가 그러니까 빈자리에다가
그러니까 보전 녹지 X 쓰고요. 보전 녹지에는 신도시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1, 2, 3을 다 묶으면 그게 녹관농자이고, 그러니까 신도시 때 투기잡기에서 기습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1, 2번 옆에다가요. 그러니까 녹지적에 세 가지인데 보전 녹지는 지정할 수 없죠. 동그라미 3번 주상공 쬐끔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용도지역 아직 익숙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공법은 외우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공법은 외우는 거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빨리 5번을 채우세요. 5번 채우면 공법 공부가 시작됩니다. 5번 채우기 전까지는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5번을 채우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첫 방부터 5번째를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5번 보기 전까지는 공법 공부 아니에요. 그냥 소련말 듣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뭐요. 심심해서 AFKN 채널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모르는 사람이요. 근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갑다 그냥 심심해서 그냥 보고 있는 거죠. 뭔 소리인지를 모른 채 그냥 보고 계시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 5번을 보셔야 되고, 5번 볼 때까지는 외우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그러면서도 몇 가지는 외워야 된다. 제가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몇 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국가지방공기업 민간은 무조건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개발법에서는 지정과 요청과 제한은 무조건 외워야 되고, 그다음에 다 강의노트 8쪽이요. 그러니까 강의노트의 8쪽. 그러니까 주상공 녹계 생분홍자, 주상공 녹관농자는 무조건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는 뭐 그러니까 안 외워도 되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절반요. 이 비슷한 절차를 거친다. 그거를 소련말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그 11글자는 외워야 되고, 제가 꼭 외워야 된다 말씀드리니까 제 기억으로는 4, 5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5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전에 외워야 될 게 있는 거죠. 8쪽에, 강의노트 8쪽에, 그러니까 1-15, 용도지역 종류와, 그러니까 뭐 건필 용적률 제한인데 그 위에 있는 표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표, 옆으로 5칸입니다. 5칸, 아직도 칸과 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교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칸 잡으시고요. 그러니까 첫째 줄에, 그러니까 4가지, 9가지, 21가지 행정계획 지침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칸요.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4가지 도, 관, 농,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칸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주, 상, 공, 녹, 기, 생, 보, 농, 자가 있죠. 그러니까 세 번째 칸 21가지 중에서 주거지역 6가지, 상업지역 4가지, 공업지역 3가지, 녹지지역 3가지, 자, 생, 보,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여기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다 알고 계시니까 수업 때 볼펜 놓으세요. 그러니까 수업 때 볼펜 들어서 공부되는 거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에 9가지 주, 상, 공, 녹, 기, 생, 보, 농, 자가 있는데 그걸 관청해서요. 네 번째 칸 그러니까 주, 상, 공, 녹, 기, 생, 보, 농, 자로 구분하는 거죠. 주, 상, 공 그러니까 주거지역 아파트, 상업지역 상가, 공업지역 공장 이미 콘크리트 꽉 차 있는 땅이죠. 주상공 이미 개발 끝난 땅. 가운데 있는 녹계,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그래도 우선은 보전이지만 개발 가능한 땅이죠. 그러니까 생보, 농자 4가지는 보전 땅입니다. 그래서 주상공, 녹계, 생분홍자, 주상공, 녹계, 생분홍자. 그러니까 혀에서 얼마나 나오는가에 달려 있죠. 혀가 풀려 있으면 맞추는 거고요. 혀가 풀려 있지 않으면 계속 고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렇게 와서 보는데 이렇게 와서 보는 게 앞으로 몇 번이나 되겠냐고요. 지금 첫 순환이니까 1-15표를 와서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 4월부터는 이렇게 와서 볼 시간이 잘 안 된다고요. 이제 더 겨울까지들도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주상공, 녹계, 생분홍자, 주상공, 녹계, 생분홍자. 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주상공, 녹계, 생분홍자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5번째 칸요. 그러니까 주상공이 있고, 그러니까 주상공이 아닌 땅을 녹, 계, 생보, 농자, 낭비이죠. 계생보는 다 관, 한 글자가 되니까 녹관, 농자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 그러니까 책으로만 이게 그 자료로만 얘기 드리는 게, 그러니까 쓰면서 얘기하다 보면 막 이렇게 막 퍼집니다. 얘기하다 보면 이게 막 퍼지고요. 그래서 소리가 안 들려서 항의가 빗발치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이걸 바짝 붙이고 하려니까 지금 쓰질 못하고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네 번째 칸요. 주상공, 녹계, 생분홍자, 주상공, 녹계, 생분홍자. 다섯 번째 칸 주상공, 녹관농자, 주상공, 녹관농자는 혀에 꼭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신도시 때, 그러니까 투기잡기에서 기습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때, 그러니까 투기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습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새로 도시 개발을 하겠다고요. 그러면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상공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신도시 건설을 하는 거예요. 녹관농자에다가 신도시 건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녹관농자가 대상입니다. 다시 책 돌아오시고요. 그러니까 책에 와서 그러니까 207쪽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 2, 3 녹관농자에 신도시 건설할 때 투기잡기에서 기습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디는 지정할 수 없다고요. 보존녹지는 빠져있죠. 보존녹지는 지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7번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다가 콘크리트 부을 수 있어요. 보존녹지에다가는 그러니까 개발 못한다고요. 토끼야 좀 비켜줄래? 우리 좀 살자. 다람쥐야 너도 좀 비켜주라. 두루미야 호이 우리 좀 살자. 그럴 수는 있다고요. 그렇지만 어디다가는 지정할 수 없다고요. 보존녹지에는 지정할 수 없다. 도시지역 최후의 업화 보존녹지 깨는 순간 도시 사람들 콜록콜록 객객객 싹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존녹지에는 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동그라미 5번이 없었어요. 동그라미 5번이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이 왜 있냐고요. 왜 있냐면 무슨 이유가 있겠죠. 없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을 집어넣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녹관농자에다가만 신도시 기습 발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 면사무소 땅, 그러니까 어디에 그러니까 취업버스 정류장 땅, 뭐 집 몇 채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관농자에다만 기습 발표하니까 주상공 자리는 피해야죠. 주상공 자리를 피하고 신도시를 만들려니까 그러니까 신도시 모양이 뭐 무슨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뭐 무슨 아메바를 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쬐끔 포함시켜서 지정하겠다.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주상공, 면사무소 땅, 취업버스 정류장 땅 조금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지정할 수 있다는 거고 외우는 거 아니라고요. 그냥 그런 뜻들 그러니까 그림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상황을 그러니까 저쪽 시골에 시외버스 정류장 그 상황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공모 때와 그러니까 신도시 때 투기잡기에서 그러니까 기습 발표할 수 있다. 공모 때는 당연히 위치를 먼저 결정해야죠. 뭐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네모 3번. 그러니까 환지 방식 때 동의. 양보 1번 원칙.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그러니까 기울어진 선 사선여. 그러니까 그래서 한 문장에서도 끊자고요. 지정권자는 다음에 끊고요. 그러니까 표시 말씀드린 것만 따로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니까 책 전체에 싹 그러니까 어느 문단에 다 표시하시는 분이 있는데 좋아요. 하세요. 하시는 건 좋고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근데 그것 때문에 수업을 같이 진행하는데 교통하는 것을 서로 교류하는 걸 놓치지 마시자고요. 책에 그 문단을 다 표시하는 분은 제가 표시하는 건 따로 추가로 표시를 하세요. 그러셔야죠. 지정권자는 사선 그거고요. 환지 표시요. 환지. 그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표시요. 하려면. 그 다음에 기울어진 선 사선 그거고요. 그 환지 방식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표시요.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표시요. 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표시요.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선 그거고요. 환지 방식을 시행하기 위해서 개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그러니까 다만은 이제 다음 순환해 보도록 하시죠. 뭐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게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관청에서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할 때요? 그러니까 7번 보시죠.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 계획 수립 바꿔서 뭐라고요? 개발 구역 지정. 그래서 환지 방식의 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여기다 환지하겠다라고 지정을 하려면 결국 줄여서 환지하겠다는 환지 구역을 지정하려면 줄여서 뭐라고요? 환지하려면 그러니까 쓰지 마시고요. 표시되어 있잖아요. 환지하려면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용은 공적 성격이 아주 센 겁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센 침탈이죠. 그러니까 개인 걸 뺏어간다고요. 개인 걸 뺏어가니까 가장 센 침탈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필요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 또 법적 근거에서 다 가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수용 때 동의할 사람이 없잖아요. 세상에 내 1,000만 원짜리 땅을 700만 원 주고 뺏어간다니 그거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해당 동의가 없죠. 그러니까 환지는 그러니까 집단 교환에 강제성이 얹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토지의 집단 교환에 강제성이 얹어진 거니까 집단적 결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집단 교환에 강제성이 얹어진 거니까 집단 결의가 있어야 된다. 환지하려면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첫째 줄 환지하려면 써져 있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환지하려면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뭐 언제 어느 둘째 줄에 그러니까 면적과 총수 언저리에다가 뭐 자리는 좁습니다만 공법에서 계속 나오는 거니까 아니면 저 앞에다 뽑아도 좋고요. 그러니까 면적에다가 큰 대 뭐 그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쪽수에다가 작을 소 쓰시고요. 그러니까 뜻은 큰 땅 가진 사람 땅땅거리는 게 면적 얼마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땅 가진 사람 땅땅거리는 게 쪽수 얼마 요건이에요. 뭐 둘째 줄 자리가 좁으시면 위에다 뽑아서 써도 좋고요. 둘째 줄에 면적, 총수 표시했잖아요. 표시하지 않은 건 시험 아니에요. 표시하지 않은 건 그냥 잉크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쓰시고 다음은 안 쓰시는 게 건강에 도움되고요.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그러니까 만제곱미터 가진 사람 20명. 네, 그러니까 제곱미터 가진 사람 20명.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1000명이 있다고 100명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 쪽수는 얼마고요? 그러니까 120명이죠. 전체 쪽수는 그러니까 120명. 그다음에 전체 면적은 그러니까 만에 20이니까 20만에다가 그러니까 1000에 꽁 하나 붙으면 만. 그러니까 10만이죠. 그러니까 10만입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은 그러니까 30만이 되는 거죠.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30만의 3분의 2니까 20만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쪽수 2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6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A가 10,000제곱미터 갖고 있고 B는 1000제곱미터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A가 2장 찍으면 그쪽 전체에서 10,000제곱미터만큼 올라가고 1명 올라가죠. 그러니까 B가 2장 찍으면 1000제곱미터만큼 올라가고 1명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바꾸죠. 그러니까 관청에서 알려면 해당 지역 면적 쪽수가 있죠. 그러니까 면적 쪽수가 얼마고요? 30만이고 여기가 12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적 3분의 2에 도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쪽수 그러니까 2분의 1에 도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60명 이상 그다음에 그러니까 20만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야 환지한다고 정할 수가 있다고요. 환지 그러니까 바꾸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어수선하잖아. 그러니까 새 땅으로 반드시 해서 하자. 물 바꾸 무언 안지 안 되죠.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며.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A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A가 도장을 찍었으면 이 전체 땅 중에서 10,000제곱미터만큼 올라가죠. A가 한 표니까 한 표 올라가는 거죠. 됐습니다. B가 도장을 찍었어요. B가 도장 찍으면 1000제곱미터만큼 올라가죠. 또 한 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도착을 해야 된다고요.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면적으로 보면 여기가 도장 하나 찍으면 면적으로는 10,000제곱미터죠. B가 도장 찍어봤자 1000제곱미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B 친구 몇 명이 찍어야 A 하나랑 같은 거예요. B 친구 10명이 찍어야 A 하나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큰 땅 가진 사람이 땅땅거리는 거죠. 아, 너네들, 아무튼 큰 땅, 여기 전체를 바꾸는 거니까 큰 땅 가진 사람이 땅땅거리는 게 면적 요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쪽수로 보면 A가 도장 찍어도 한 표. 여기 다시요, 여기요. A, 그러니까 크게 할까요? A가 도장 찍으면 1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B가 도장 찍으면 이만큼 올라가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A도 한 표, 그러니까 B도 한 표인 거죠. 그래서 큰 땅 가진 사람이 땅땅거리는 게 면적 요건이고, 작은 땅 가진 사람도 같이 땅땅거릴 수 있는 게 쪽수 요건이라고요. 그것도 달리 보면 찌그만 땅 싹 빠져. 우리끼리 밀고 가세.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만 20명 다 동의해봤자 쪽수 60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 저 몇 명도 안 되는 것들이 돈 좀 있다고 저것들 싹 빠져. 우리끼리 싹 밀고 가세. 안 되죠. 100명 동의해봤자 얼마가 안 돼요? 그러니까 20만이 안 되는 거죠. 10만밖에 안 되는 거죠. 큰 땅 가진 사람, 작은 땅 가진 사람 뜻을 골고루 존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공법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발법에서 한 두세 번 더 나오고 도시정비법 나오고 주택법 나오고 그러니까 민법 민사특별법에 그러니까 이게 뭐고요? 의결권 이게 이제 구분 소유자에서 또 나오고 계속 나오게 됩니다. 골고루 존중을 하자고요. 이러저러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골고루 존중해서 다수의 동의에 기초해서 사업을 하자. 수용은 돈 주고 뺏어버리면 되지만 이쪽 환지는 교환이니까 집단적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면적 얼마, 쪽수 얼마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됐고요. 뭐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보시고 다음 장 와서요. 210쪽 제일 위에 양괄호 2번 X. 네모 4번요. 개발계획 수립 기준. 양괄 1번 나중에 보시고 양괄 2번 기능의 서로 조합. 330만 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 표시요.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 그 언제다 쓰시고요. 두 줄이요. 그러니까 신도시 330만 이상. 단지 30만 이상. 제대로 된 신도시 330만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 동네 여러 가지 지구가 있겠는데 잘 모르고요. 경기도 수원에 광교 신도시, 뭐 영통 신도시 등이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 수원에 호매실이라고 과수원 싹 밀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은 곳이 있는데 거기는 호매실 지구라고 하고 호매실 신도시라고 안 하고 있어요. 호매실 신도시라고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안 되니까요? 330만이 안 되니까요. 제대로 된 신도시,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요. 뭐 다른 곳은 그렇게 자료들이 많지 않고, 그 경기도 분당이 이제 아무래도 이쪽 신도시 하나의 어떤 대표적인 모델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연구조사들이 많습니다. 논문들이요. 또 보면 별별 논문들도 다 있죠. 분당형, 처음 입주하고 나서, 분당에서 월급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 그 가족, 2년 지나고 나서 조사를 했습니다. 분당에서 월급 받아서 그 식구 생계가 꾸려지는 집들이요. 전체의 4%요. 뭐예요? 잠만 자고 서울로, 잠만 자고 서울로, 잠만 자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년 지나서 조사된 결과가 있습니다. 분당에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53%. 현재 자립적인 도시가 된 거죠. 그 자리에 일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일자리까지 갖추려면 얼마는 돼야 된다고요? 330만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대로 된 단지 30만 이상은 돼야 된다. 특히 관농자요. 저 어디 외곽 지역에 가끔 가다 보면 어딘가 그런 거 있습니다. 어디 그냥 산자락에 아파트만 달랑 주동 들어서 있어요. 저기서 어떻게 산대? 아무튼 어떻게 도장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지었겠죠. 그런데 어디 저 외곽 지역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파트만 달랑 지어놓으면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다가 집 지어서 살게 하려면 문화시설, 체육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공시설 이러한 시설들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것저것 갖추는데 최소한 생활하는 기본적 갖추는데 얼마는 돼야 되고요. 30만은 돼야 되고 이러저러한 시설이 들어가는 게 30만. 그리고 제대로 된 신도시는 330만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공법에 계속 여기저기 나오는 기본 숫자입니다. 양괄 3번 나중에 보시고요. 양괄 4번 수립 기준 그냥 공짜 문제죠. 개발계획 작성 기준 표시요. 기준 방법은 국토부 장관 표시요.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양괄호 4번 기준요. 기준은 장관이 정한다. 기준 아랫사람이 정해요? 윗사람이 정해요? 윗사람이 정하는 거죠. 제일 윗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네모 5번 개발계획 수립 내용. 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뒷문장은 나중에 보시고 박스에 1번 개발계획의 명칭 위치 표시요. 위치가 정해지고 4번 개발사업의 시행자 표시요. 시행자에 대한 사항. 5번 개발사업의 시행방식 표시요. 시행방식 등이 정해집니다. 211쪽 네모 5번이죠. 그래서요. 지금 그거 썼고요. 처음에 위치,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가 정해지는 거고 두 번째 12가지 중에서 누가 해봐라. 시행자. 그 다음에 환지다, 수용이다, 시행방식 등이 정해지는 겁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보셨고요. 네모 6번. 뻔한 거 갖고 그렇게 또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지정권자, 표시요. 지정권자. 네모 6번이요. 직접 관계 행정기관회장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 표시요.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첫째 줄에 지정권자 앞에다가 개발계획 결정 쓰시고요. 첫째 줄 시작하는 지정권자 앞에다가 개발계획 결정. 줄본 보시죠. 국시대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국시대가 개발계획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계획 결정, 개발구역 지정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람이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고.
다음 쪽이요. 213쪽 3장 개발구역 지정. 네모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양과 1번 지정권자 표시하시고요. 지정권자, 지정과 요청과 제한에 대한 거죠. 지정입니다. 방과 1번 원칙.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자는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끝에 괄호에 있는 시도지사 표시요. 시도지사. 동그라미 2번 두째 줄 괄호 대도시시장 표시요. 대도시시장. 시댁이 지정하는 게 원칙.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시댁이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입니다. 방과 2번 예외. 도시발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 표시요. 둘 이상.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대도시장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표시요.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 셋째 줄 언저리에다가요. 공동지정 X 쓰고요. 사업을 할 곳입니다. 사업을 하는 곳에 대장이 2명이면 아예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의 평택과 충남의 아산에 걸쳐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두 쪽에서 서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같이 얘기를 하는데, 지정할 자를 정한다. 한 명이 책임자가 돼야지. 감독청 한 명이어야지. 대장이 2명이면 사업이 아예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한 명이 정한다. 공동지정 X. 그 취지 아시면 됐고. 방과로 3번. 국토부 장관. 그렇죠.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방과로 3번. 국토부 장관 앞에다가 국가 쓰시고요. 국가가 지정하는 거죠. 박스에 동그라미 1, 2, 3, 4, 5가 있는데 동그라미 3번 앞에다가만 동그라미 3번에다가만 동그라미 하나 더 하시고 1, 2, 4, 5는 지나가는 중학생들도 다 맞춰요. 지금 한 번 들으면 10월달까지 한 번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시간 탱탱 남으니까 보는 거고요. 박스에 동그라미 1번 국가 표시요. 국가가 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면 누가 지정해야 되고요? 국가가 지정해야죠. 동그라미 2번 관계 중앙 표시요. 중앙 행정기관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하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중앙, 칠판이요. 관청 중에서 중앙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겠어요? 장관을 얘기하는 거죠. 익숙하지 않으면 장관 쓰도 좋고요. 장관은 장관에게 요청하겠죠. 그래서 장관이 지정합니다. 동그라미 4번.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표시요.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으면 국가가 나서야죠. 동그라미 5번. 둘 이상 걸친 경우 관계 시도지사, 대도시장 사이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표시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아까 둘에 걸쳐 있는데 한 명을 정해야 되는데 토닥거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거 갖고 싸우고 있냐? 내놔. 위에서 지정한다고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이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 표시요.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 표시요.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 표시요.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끝에 국가 그 오른쪽에다가 오른쪽 날개다가 국세 쓰시고요. 아무튼 동그라미 3번 어디다가 아무데나 그냥 국세 쓰시고요. 첫째 줄 끝에요. 아니면 아무데나 쓰시고 국세 들어간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공공기관 국세에 많이 들어간 공기업.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을 얘기합니다. 그 아래요. 당구장 표시. 공공기관, 한국, 토주택공사, 한국 등으로 돼 있죠. 점, 두 번째 당구장 표시요. 정부 출연기관, 한국, 철도시설공사, 제주도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들어간 회사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실 수가 없고, 그냥 5번 보셔야 된다고요. 7번 보시죠. 관청 바깥에서는 관청 쪽에다가 제한을 하는 겁니다. 관청 바깥에서는 관청 쪽에다 제한을 하는데 이것저것 제끼고 처음부터 꼭대기에다 제한할 수는 없고 제한하려면 관청의 가장 말단 누구한테 제한을 하는 거고요. 시군구에게 제한을 합니다. 시군구에게 제한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국세 들어간 공기업,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 다 누구한테요? 시군구에게 제한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건 그 뒤에 나오고요. 그게 원칙인데, 그런데 지금 동그라미 3번에 걸려있는 세 가지요. 이 공기업 민간 중에서 첫 번째 국세 들어간 공기업으로, 두 번째 덩어리 얼마 이상이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세 번째 무슨 계획과 관련이 있으면,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으면 7번이요. 그때는 시군구가 아니라 직접 여기 세종까지 와서 누구한테요?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 30만 빼고 나면 다 아는 거잖아요. 7번 보시죠.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이 국가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계획이면 지방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국가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국토부 장관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국세 들어간 공기업이니까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으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국가에게 제안을 하는 건데 덩어리가 얼마라고요? 30만이라고요. 그냥 30만. 뭐 숫자 그냥 넘기세요. 넘기시고 그러니까 330만 30만 나중에 다 아시게 됩니다. 다음 쪽 가세요. 양과로 2번. 그러니까 도시개발계획의 지정 요청 표시요. 지정 요청. 본문요. 시장 표시요. 시장. 바로 넘어서 군수 또는 구청장 표시요.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한 후 시도지사에게 표시요.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계획의 지정을 요청 표시요.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만 X요. 뒷문장 보실 거 없고 시군구는 지정할 수 없으니까 뭐 한다고요? 요청. 지 윗사람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지정과 요청과 제안이면 됐어요. 그러니까 양과로 3번. 그러니까 도시개발계획의 지정 제안 표시요. 지정 제안. 출판요. 어디에서 제안을 한다고요? 관청 바깥에서요. 두 가지로 나눠 읽으면 뭐고요? 공기업 민간이요.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이 시군구에게 제안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보면요. 그러니까 국가지방자산체 조합을 제외한 그러니까 기울어진 선 4선그고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원칙으로 특별자치도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표시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계획의 지정을 제한 표시요.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셋째 줄 시작하는 다만 X 하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첫째 줄 다시 가세요. 방과 1번 제안의 첫째 줄. 그러니까 국가지방자산체 조합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자리가 어려니까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 후 설립 쓰시고요. 조합은 구역 지정 후 설립되는 겁니다. 쓰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수업이 시간이 다른 것 때문에 소중한 시간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줄에 조합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 후 방과 1번 제안의 첫째 줄 조합이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 후 설립인 거죠. 땅 주인들로 조합을 만드는데 모잠비크 땅 주인, 브라질 땅 주인, 오스트레일리아 땅 주인이 모여서 조합 만드는 게 아닐 거라고요. 제주도 땅 주인, 강원도 땅 주인 모여서 조합 만드는 게 아닐 거라고요. 뭐가 정해진 다음에요? 구역 정해진 다음에 구역이 정해져야 그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로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조합은 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있는 거죠. 따라서 구역 지정 전에는 태어났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수가 없죠. 아직 만들어지지가 않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조합은 구역 지정 후 설립되고요. 그러니까 조합을 제외한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은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과로 2, 3, 4, 5 중에서 시험 지문 나온 거 딱 하나요. 나중에 보도록 하시죠. 네모 2번.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그러니까 지정대상 지역이 있는데 간단한 숫자니까 펴고 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과 1번 지정규모. 도시개발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규모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주거지역 상업지역 만제곱미터 표시요. 만제곱미터 이상. 2번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표시요. 3만제곱미터 이상. 3번 자연녹지지역 만제곱미터 표시요. 만제곱미터 이상. 4번 생산녹지지역 만제곱미터 표시요. 만제곱미터 이상. 제일 아랫줄 그러니까 당부장 표시되어 있는 보전녹지지역 표시요. 보전녹지지역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표시요. 지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이러저러한 시설들이 많이 갖춰져 있죠. 그래서 다른 시설을 많이 넣지 않아도 그냥 바로 다 이용할 수 있어요. 마을버스 타고 2칸 나가면 도서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철 다 있고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콘크리트만 탁 다글다글 넣어도 생활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공장은 덩어리가 크니까 얼마고요? 3만이죠.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 도시지역 외 표시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 뭐 도시지역 외에 다시 한번 쓰시고요. 대한민국 땅 도관농자니까 그냥 관농자 쓰시면 되죠. 관농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경우에는 관농자. 그러니까 뭐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3월달 또 초에 또 다시 볼 거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원칙 30만 제곱미터 표시요.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예외 10만 제곱미터 표시요.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그러고요.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갖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시험에 안 나와요. 동그라미 2번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12채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것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시험을 내려면 동그라미 2번 2줄, 가에 3줄, 나에 2줄 해서요. 그러니까 그 7줄을 다 한 지문에 넣어야만 오류가 잘못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7줄을 다 넣어서 하나의 지문을 만들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도시적 밖은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시설을 갖춰야 되니까 제대로 된 신도시 330만 이상, 제대로 된 단지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30만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30만 이상은 되어야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예외가 있다. 끝. 예외가 뭐 어떤 예외인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보셔서도 안 되고요. 양괄호 2, 3, 4 나중에 보시고 217조경 네모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7번 보시죠. 이제 이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지금 거꾸로 다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결정 똑같은 거죠. 뭐 하나 붙어 있다고요? 공청이 하나 붙어 있다고요. 끝. 그러니까 양구 1번 기초조사. 그러니까 2줄 읽을 거고요. 그러니까 셋째 줄이요. 그러니까 물, 공작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몇이요?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기초조사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 써져 있어요. 왜요? 법 만들 때 육급조사 아저씨 졸았어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써져 있어요. 세상에서 죽었다 깨도 시험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 문화재법에 위반되고 다른 법에 위반되고 그냥 자체가 지금 잘못된 문장입니다. 지금 2주 전에도 충청남도 어딘가 전라북도 어딘가에서 무슨 사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땅 조금 팠더니 거기서 마한 유적지가 나왔다고요. 2주 전에 신문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디를 싹 밀고 콘크리트를 붓는데 조사를 안 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그냥 당연히 기초조사 해야 되는데 그냥 엉망진창 그렇게 써져 있는 거고. 양괄호 2번이요. 그러니까 반괄호 1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지도자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괄호 넘어서 아구자거나 대도시장이 아닌 시상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 표시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X요. 그래서 셋째 줄 끝에 보면 그러니까 공람이나 공청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공람이나 공청회 그렇게 써져 있으면 마치 선택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법이 엉망진창. 뭐 나중 문제고. 제일 아래 반괄호 2번 X.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반괄호 3X, 반괄호 4X. 양괄호 4번 공청회 개최. 반괄호 1번 개최 의무. 국토부 장관 지도자 시상구청장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괄호 넘어와서 N은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 표시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써져 있기는 공람이나 공청회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크든 작든 뭐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6글자 주민의견 청취 공람은 당연히 해야 되고 재산권에 영향 미치니까 공람은 당연히 해야 되고 100만 이상이면 보너스 뭐도 한다고요. 공청회도 한다고요. 100만 이상이면 보너스 공청회도 한다. 됐습니다. 반괄호 2번 X, 반괄호 3번 X, 반괄호 4번 X, 양괄호 4번 제목이요. 협의 또 동그라미 하시고요. 심의 표시 밑줄이요. 난 뭐 거치고 뭐 거쳐서요?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공법에서 심의 빠지는 경우 그러니까 99.99% 다 심의 붙고요. 그다음에 88% 협의 다 붙고요. 그런 겁니다.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문장 그 뭐 X 하셔도 좋고 안 봐도 좋고 양괄호 5번 그러니까 고시 표시요. 고시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출판요. 계획을 결정하는 거죠.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럼 국민에게 발표하는 건 당연하죠. 고시합니다. 됐고요. 그 절차로 다 끝났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구역을 지정한다. 구역을 지정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된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보너스 100만 이상이면 보너스 공청회 끝입니다. 네모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고시의 효과라고 하면 지금 이런 거겠죠. 논두렁 밭두렁 있던 곳에다가 노란 동그라미를 정했습니다. 100쪽 문서를 낸 거죠. 그러면 그냥 논두렁 밭두렁만 있는 곳하고는 뭔가가 달라졌을 거잖아요. 그 달라진 것을 효과라고 합니다. 효과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볼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다음 장 와서요. 뭐 이쪽은 뭐 그러니까 특별한 거 많지 않습니다. 한 장 넘어와서 222쪽에 네모 5번.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의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노트 먼저 보고 가시죠. 강의노트의 28쪽 2-12. 강의노트 28쪽에 2-12. 그러니까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의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건 해제 의제이고 해제와 해제 의제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절차를 거쳐서 개발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절차 그대로 밟아서 변경해야죠. 큰 변경이요. 아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려면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서 해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절차를 그대로 밟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는 내용은 해제 의제, 그러니까 민법의 간주,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다는 얘기는 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정해진 날짜에 자동방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잘못 세 가지가 있으니까 또 하나는 잘 끝났으니까 끝난 거죠. 지금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이니까 일정한 속도를 갖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속도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뭔가 서로 잡고 그냥 문기작 거리고 있으면 그럼 하지 마.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들어진 여기 첫 번째 계획에서 만들어진 100쪽 문서가 있죠. 100쪽 문서 파쇄기 넣어서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노란 선 없애버린다고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고요? 옛날 논두렁 밭두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제대로 능력 갖춘 사람이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하지 마. 그러니까 속도를 못 맞추면 하지 마 하는 거고, 그러니까 4번은 공사가 다 끝났어요. 사업이 다 끝났는데 여기는 계속 개발 사업을 할 구역이에요. 마칠 정. 개발 사업 쫑난 구역이에요. 쫑난 구역이죠. 개발 구역이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다 대고 처 절차를 거쳐서 준공검사를 해서 설계도대로 지었는지 준공검사, 숙제검사를 해서 공사 끝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끝 발표를 됐는데 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요. 당연히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냥 끝난 거지.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아서 해제 결정을 할 이유는 없죠. 있습니다. 설마 사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해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과수원 싹 밀고 20층 아파트에 5층까지 짓고 있다가 잘못됐네. 해제. 어떻게 하려고요? 안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기 전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뭐 내용은 간단해요. 7번요. 계획 두 글자 몇 년요? 계획 두 글자로 친다고요. 몇 년요? 2년.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 끝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2-12. 그러니까 개발계획으로 구역 지정했습니다. 7번 보시죠. 원칙으로 개발계획 구역 지정됐습니다. 첫 번째 계획이 나왔죠. 그러면 두 번째 계획 인가 신청 들어오라고요. 설계도 세 글자 인가 신청 몇 년요? 3년 지나도록 인가 신청 안 들어오면 3년 되는 날 밤. 그러니까 12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 두째 줄이요. 표가 지금 끊어져서 다음 쪽까지 해서 네 줄이죠. 그러니까 두째 줄이요. 7번 보시죠. 기습 발표했습니다. 기습 발표했으면 절차 밟아서 계획 내라고요. 계획 두 글자 몇 년요? 2년. 2년 지나도록 안 나오면 2년 된 날 밤 12시 자동방으로 해제된다. 그러니까 셋째 줄이요. 그러니까 기습 발표했습니다. 기습 발표하고 계획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계획 나온 건 똑같아졌죠. 그 다음에 설계도 들어오라고요. 세 글자 몇 년요? 3년. 안 들어오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넷째 줄이요. 사업 다 끝났다고요. 공사 끝. 한지처분 끝. 다 끝났으면 그날 밤 12시 해제된 것으로 본다. 뭐 그게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공익사업이어서 일정한 속도를 갖고 진행해야 된다. 속도 못 맞추면 정해진 날 자동방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먼저 공사 끝은 뭐 당연한 얘기고요. 책으로 와서 222쪽 네모 5번 그러니까 양괄호 1번 한괄 1번 원칙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다음 어느 하에 규정된 그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렇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박스에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구역 그렇죠? 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 그렇죠? 3년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 그렇죠?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렇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 그렇죠? 공사 완료. 바로 넘어서 이 공고일 다음 날, 그렇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2번 다시요. 괄호. 그러니까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 처분, 그렇죠? 환지 처분. 그러니까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뭐 다음 날이라고 하면 그냥 뭐 공법에서는 기본 상식입니다. 오늘이 2월 5일인가요? 4일인가요? 5일이죠. 자,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고 치죠. 2월 5일이 있고, 그러니까 2월 6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5일, 그러니까 그 2월 5일 밤 12시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2월 5일 밤 12시입니다. 그러니까 2월 5일 밤 12시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0시인 거죠. 그러니까 다음날 0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날 0시, 0시 안에도 다음날이죠.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방금 2번 예외, 봄 땡땡,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 그렇죠.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규정된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렇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박스의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구역, 그렇죠. 구역, 지정고 시된 날부터 2년, 그렇죠. 2년이 된 날까지, 그러니까 개발기획, 그렇죠. 계획, 수립것이 하지 않으면 2년 되는 날이 다음 날, 그렇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뒷문장은 나중에 보시고, 동그라미 2번, 개발계획, 그렇죠. 개발계획, 수립고시 한 날부터 3년, 그렇죠. 3년이 된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 그렇죠.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그렇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죠. 뭐 내용은 뭘까? 일정 속도를 갖고 와야 된다. 계획 두 글자 몇 년요? 2년. 설계도 세 글자 3년입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예, 그러니까 보셨고요. 그러니까 잠깐 쉬고 이제 내용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